자, 이렇게 지금 이제 국민들 대다수뿐만 아니고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그 조의대의 그 전원 합의체, 이 졸속 그 심리, 그리고 판결 내용, 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무리한 판결 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 심판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조의대에 대한 이제 그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 조의대의 이러한 무리수가 그 단순히 조의대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은 조의대를 부추겨서 이런 사법 살인을 시도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그 김앤장의 지금 서석호 변호사가 아직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지금 전혀 그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또 유튜브 상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유력한 지금 설로 네.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사법 쿠데타 기획자로 지목을 받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서석호 변호사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아니요, 입장 없습니다. 표명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고 이 의혹을 제기했었던 이제 이병철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그 이병철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과 이번 대법 판결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표시를 했는데, 네. 이 최초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즉각적이고 이틀이나 지나서 이런 입장 표명이 나왔고, 자신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니고 이병철 변호사를 통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간접 화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한번 이 서석호 변호사의 학력부터 한번 경력까지 쭉 따져봤는데, 조의대와 서석호 두 사람은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3년 후배죠? 3년 후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의대의 3년 후배. 고등학교는 4년 차이고요. 4년 차이고. 대학도 4년 차이네요. 네. 졸업 시점으로 봤을 때는. 네. 나이는 3년 정도. 네, 57년 60년생이니까요. 3년 차인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저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학연이 이렇게 이어질 경우는 두 사람이 동문회 같은 데서 소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리고 이 서석호 변호사는 일단 김앤장의 대표 지금 변호사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대표 변호사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그 송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결국 그 김앤장의 그 로비력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국 그 주요 인사들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서석호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김앤장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VIP 중에 이 조의대 뭐 대법원장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본인의 이제 서울대 그리고 경북고 또 4년 선배라고 하는 이런 학연 또 지연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서석호 변호사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가장 직속 후배로서 굉장히 아주 밀착 관리를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서석호하고요. 조의대하고 지금 연결된다 했잖아요. 서석호하고 윤석열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그 2019년 11월 월간 조선 기사인데, 여기 이제 윤석열의 인맥, 그때 대선 후보로 띄우기 위해서 온갖 기사를 다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서석호가 바로 윤석열의 서울대 5인방 멤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뭐 경북고를 졸업한 서석호, 사시 24회, 김앤장 변호사도 5인방 멤버다. 서울대 5인방 멤버다. 여기에 남기춘도 들어가 있습니다. 5인방. 남기춘도. 그러니까 남기춘, 서석호가 이 서석호는 남기춘 레벨인 거예요. 윤석열하고 남기춘이 매우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 서석호는 남기춘과 같이 윤석열의 5인방 멤버였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그 남기춘이 거의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실 남기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남기춘은 또 원희룡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네. 지금 본인이 서울에 있는 이제 그 사무실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에 내려갔었고, 네. 제주도에 내려가서는 또 법무법인을 하면서 건설업을 또 영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원희룡이 제주지사 시절에 그 오등봉 공원 건립하는 그 특혜에 남기춘이 이제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결국 윤석열 곁에서 활동하던 또 정치 검사들이 전부 이 남기춘이 만들었던 그 법인에 대거 소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 이 남기춘이 소속된 그 이 법인이 전관 예우 특혜를 아마 톡톡히 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런데 이 남기춘은 정말 윤석열의 깐부 중에 깐부거든요. 윤석열이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제 그 부적절한 동거로 그 징계 이 청원이 들어갔을 때도 그 청원자였던 정대택 선생님한테 가서 이 자기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그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일화도 간직할 만큼. 네. 그런데 그런 남기춘과 함께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5인방 중에 한 명이 서석호였다라고 한다면 서석호는 그냥 남기춘만큼이나 가까웠던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저런 사람이 김앤장의 대표 변호사로 VIP를 관리했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윤석열이 서석호를 통해서 조이대하고 모종의 교감을 나눴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석호는 윤석열 서울법대 동기 출신의 김앤장 변호사죠. 어제 저희가 강조했고 서울법과대학 동창회 부회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네. 저 어제 저희가 전했지만 저 법과대학 동창회 부회장, 저는 저걸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은 김앤장 변호사들을 위한 참석한 대상이 아니었고 서울법대 출신으로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 서울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김앤장 변호사가 많았다는 건데 그 서울법대 출신들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얘기한다면 저 법과대학 동창회 부회장이라고 하는 저 직함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연결 고리를 한번 보시죠. 조이대와 서석호는 경북고 서울법대로 학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서석호와 윤석열은 서울대 5인방이라는 역시 학연으로 또 학연 중에서도 인사이더로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이제 서석호 변호사는 이제 이틀 동안 자신이 그 이번 사법 쿠데타의 기획자로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다가 일단 뭐 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뭐 반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동안 최초에 이제 서석호가 의심을 받았던 거는 그 박선원 의원한테 제보하셨던 분이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서석호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잠적을 하고 있다. 김앤장의 대표 변호사 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는 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했고, 물론 이제 서석호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은 했습니다. 이제 그 박선원 의원한테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는 자기가 알겠는데, 내가 윤석열하고 그렇게 가깝다는 걸 알면서도 계엄 이후에 굉장히 자신한테 윤석열을 비난하는 불편한 문자를 보내와서 자기가 그걸 차단했을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해명은 맞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 해명은 맞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김앤장 변호사가 한 달 동안 잠적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봐도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잠적이 아니고 그냥 특정인을 상대로 차단했다라고 해서 이 윤석열과 조이대를 연결짓는 고리로서 이번 그 사법 쿠데타의 기획자라고 하는 의혹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틀씩이나 걸리냐는 얘기죠. 그런 해명은. 그리고 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병철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명을 하냐. 이것도 좀 수상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석호 변호사가 이런 그 사법 쿠데타 기획자로서 지금 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 말고도요. 이 서울법대 동창회 부회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앤장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춘발 당시 이제 기자협회장은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때 서석호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서울법대 동문들의 모임이 있었고 거기 김앤장 변호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청담동 술자리에. 청담동 예. 술자리. 그 뉴스 공장에 이제 그 김어준 공장장도 청담동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방송 중에 그 대통령이 나오는 술자리에 서석호 변호사가 참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는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이 첼리스트의 음성을 통해서 김앤장 변호사들이 그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그 7월 20일 새벽에 했던 통화 녹취 있죠. 2022년 7월 20일 새벽에 통화 녹취. 그리고 이 사실을 뉴탐사 당시 더 탐사가 2022년 10월 24일에 방송을 합니다. 그 당시 첼리스트의 음성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오늘 아니 김앤장 애들 있잖아. 응? 김앤장 음,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그래서 아예 다 막아놨어. 나가지도 못해. 대통령이 와서 우리를? 왔어. 이 첼리스트가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김앤장 왔어. 네. 윤석열 한동훈도 왔어. 네. 얘기합니다. 김앤장이라고 얘기하는 걸 청담 첼리스트가 과연 만들어낸 얘기일까? 예. 청담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얘기한다. 글쎄요. 예. 근데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11월 6일인가요?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네. 오마이뉴스 하작가한테도 같은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네.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한번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아니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거를 퍼뜨린 사람을 그러면은 나쁜 거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난 이랬거든. 그게, 응. 응. 1분만. 다른 건이면, 응. 그렇게 네가 얘기한 반응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이 꼴이 너무 크다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인데, 네가 김앤장을 얘기해버렸단 말이야. 대통령만 와서 술을 먹었어. 그럼 그게 문제가 안 돼. 아, 저 새끼 맨날 술 처먹고 다니네? 뭐 이렇게 되는데, 김앤장은 얘기가 달라. 김앤장이 그거- 먼저 먹었는데. 그치, 내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구형들한테 얘기해준 건데, 봐봐. 너 처음에 언론사 얘기하다가, 기자 새끼들, 뭐 부장들. 근데 그 변호사 새끼들도 있었어. 그 위층 있었고, 변호사들 막, 맞아. 그리고 윤석열도 왔었어. 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한테. 근데 오빠는 얘기잖아. 그게 맞잖아. 근데 김앤장을 같은 자리에서 만났다? 이러면 탄핵이라고. 그래 알아. 그 몇 번씩이나 계속 김앤장 변호사의 존재를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하 작가는 11월 9일 이전인 9월 달에도 역시 같은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 그냥 의례적인 그냥 술자리였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걸 극구 부인했던 것은 저 김앤장 변호사들이 그 술자리에 대거 참석했었고 또는 김앤장 변호사가 아니라도 서울법대 출신들이 모종의 목적을 위해서 만났던 모임 그게 지금 갑자기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직을 걸겠다고 했던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듭니다. 지금. 자, 그런데 경찰에서 첼리스트 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2022년 11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작가하고 통화가 난 뒤에요. 네. 그런데 첼리스트가 이 경찰 조사에서도 또 김앤장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경찰 조사 결과는 바뀌거든요. 네. 최명성으로 바뀌잖아요. 네. 최명성 김앤장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 조사 영상으로 첼리스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노동기관이다 보니 그냥 좀 변명할 게 필요해서 남자친구한테 그냥 제가 오해 살까봐 그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 하는 거.
그러면 주요 취지는 이제 오래 살고 이제 너무 늦게 새벽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 살고 그러니까 또 평소에 좀 계속 그런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서 좀 이따가 네. 이제 그럼 저 질문 좀 드릴게요. 자, 방금 들으신 이 통화 내용 있죠?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고급 출신의 대통령하고 법무장관 김현장 변호사를 피시겠고 대통령과 법무장관 노래한테 반대를 해줬다. 이런 내용이 맞죠? 네. 네. 그러면 이 내용이 모두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네, 아닙니다. 이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남자친구 공부를 할 때인데 평소에 의심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심도 피할 겸 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저도 어쩔 수 없이 늦었다는 거를 얘기하고 거짓말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실체 사실과 다른가요? 그리고 먼저 한동훈 그분 그리고 왔다는 거? 네, 왔다는 그분이 거? 왔다는 자체는 허위 거짓말을 네, 거짓말. 하는 것이고 김현장 애들은 있었어요? 김현장 변호사는 한 명 기억은 나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김현장 변호사 이일당 그분이랑 가까웠던 변호사. 김현장 선수 변호사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건 그때 말씀은 명함은 바꾸나 드리고 한 명 실제 있긴 있었고 두 명이었다 말이죠? 네. 30명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네. 한 명. 자,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이제 아니라고 했지만 김현장은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전 남자친구가 아니고 무려 경찰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현장은 맞다고 그랬죠. 네. 경찰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김현장을 꾸며낸다. 그럴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네. 왜 남자친구한테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뭐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하작가하고 이 경찰한테는 왜 그 김현장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바꿨다? 아니, 하작가까지도 뭐 거짓말을 뭐 100번 양보 살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도 뭐 할 수 있다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거짓말한 부분들 다 털어놓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김현장도 사실은 내가 그냥 뭐 부정확한 건데 그냥 남성을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만들고 해서 김현장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김현장은 분명히 자기가 명함은 받지 않았지만 소개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김현장 변호사로서도 소개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자, 이 첼리스트가 김현장이라는 곳을 뭐 자기가 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는 이해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김현장 변호사는 없고 김현장 소속이 아닌 최명성이라는 변호사가 거기에 수사 결과에 떡하니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서초경찰서가 작성한 이 송치 결정서입니다. 네. 여기 수사 결과서죠. 여기 보면 정종승, 이성권, 최명성 변호사 딱 이 사람이에요. 하나예요. 네 명이에요. 그러니까 술자리 참석했던 사람은 네. 밴드 마스터 이제 신동욱 씨는 뭐 그냥 밴드 마스터니까 네. 참석자를 할 수가 없죠. 네. 네. 여기 있는 사업가 정종승, 네. 국힘 이성권, 변호사 최명성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첼리스트는 7명에서 8명 정도가 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최종 경찰의 송치 결과는 8명이 아니고 4명이에요. 네. 4명. 저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저기에 참석했다는 변호사도 결국은
김앤장 소속이 아닌 일반 법무법인 소속 최명성이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첼리스트가 그 조사를 받을 땐 누군가의 시가 써준 각본에 따라서 저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써준 각본에 따르면 참석자는 4명이 아니고 7, 8명이에요. 네. 7, 8명쯤 돼야 첼리스트가 그 뭔가 연주를 할 만하잖아요. 네네. 4명 불러다 놓고 연주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이상하죠. 네. 처음에 각본을 쓴 사람은 참석자 숫자를 7, 8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첼리스트가 분명히 그 남자친구한테 김앤장을 거론했기 때문에 참석자 중에 한 명은 김앤장을 끼워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첼리스트한테 그렇게 각본을 써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참석자 7, 8명이 배역을 맡을 사람들이 이게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참석자 숫자를 7, 8명이 아니라 4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변호사도 김앤장 변호사 중에 누가 한 명 총대를 매야 되는데 김앤장 변호사가 아무도 나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세창이 자신과 가까웠던 최명성. 변호사 한 명을 끌어들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최명성 변호사는요, 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얼마 네.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네. 대통령실 민정행정관으로 발탁이 됐어요. 발탁이 됐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또 한 명의 김앤장 네. 김앤장이 이 인사가 청담동 등장하죠. 술자하고 어떤 식으로 관련이 돼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결국 저 첼리스트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이제 배모 씨, 저 배 사장의 이제 그 휴대폰에 배 사장이 이제 TV조선에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이제 과거 문자들을 이렇게 그 화면에 보여준 거예요. 예. 보여줬는데 저기에 더 탐사 보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나와서는 안 된다. 저기서 이제 김앤장 소속의 모 변리사하고 주고받았던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네. 그 문자 내용이 네. 되게 이상해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더 탐사 보도건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소명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까지 상대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억측과 논란이 빨리 수습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면 대응할 만한 외부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앤장이 청담동 술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굳이 저 김앤장 소속 변리사가 저런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죠, 저건. 너무 이상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저 김앤장이 이제 연루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저희 보고 있는. 하필 김앤장 소속 변리사가 등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셨잖아요. 네. 네. 김앤장 소속 변리사 김진백 변리사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들어보시죠. 네. 수 없습니다. 왜 배덕환 씨한테 문자 보낸 다시 한번 전화보시죠. 연결이 되지 않아 사장님. 방송 전에는 통화되는데 방송하고 나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네. 네,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합니다. 예. 자, 저희는 김앤장이 뭔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김앤장의 그 변호사 한 분하고 만나서 사실 이날 이 청담동 술자리 보도 직후의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분 얘기는 그래요. 저희가 그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이 김앤장의 이제 그 공보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야, 이게 청담동 술자리 우리 김앤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이거 공보실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보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변호사님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하여튼 수상합니다, 지금. 아주 이상해요. 네. 똑같잖아요. 이 박선원 의원 그 위에 이병철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 서석호 변호사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처음에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대응은 안 하고. 네.
이게 김앤장의 공보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이게 더 논란이 더 불거지지 않으면 그냥 못해요. 초기 자기가 김앤장이 처음에 대응을 하면 이게 외려 더 키워진다 이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하는 건 김앤장의 공보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